네, 안녕하세요. 제가 국힘 진성당원입니다만 요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건지 분당대회를 준비하는 건지 자폭대회를 준비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땅 굳어진다고 차제에 한동훈이 잘 도려낼 수만 있다면 많이 굳어질 겁니다. 한동훈 얘기도 잠깐 다루고요. 또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는 요번에 수미테리 사건입니다. 이게 좀 살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미테리 사건에 정말 그 깊은 속사를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이제 석좌 교수시죠. 뭐라 그래야 되나 명예교수라고 그래야 그냥 되나? 전 경기대 교수. 전 경기대 교수님 조성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드디어 한동훈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소시오패스에 등극을 했어요. 그 뭐 그냥 이렇게 그 일반적인 얘기만 이렇게 돌았던 경우인데 소시오패스라고 그렇죠. 예, 예. 그냥 술자리에서. 네. 근데 이제는 공인들이 야, 저 사람 소시오패스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갑자기 이제 그 우리 나경원 후보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원희룡 후보가 이제 푸시를 하니까 좀 많이 당황했는지 상당히 앞뒤가 안 맞고 뭐 그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글쎄 저는 그 한동훈이가 나경원 당신 나한테 공소 취하 부탁했잖아 이 말을 하길래 난 나경원이 누구한테 저기 그 뭐 개인적인 저기 뭐 변호사법에 위반 비슷하게 청탁받고 돈 빨았다가 걸려가지고 기소당했나 보다 수사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무슨 그 공수처 반대 뭐 이거 패스트 트랙 한다고 들어 누웠다가 그게 걸린 거더만. 그 결국은 이제 그때 여였죠. 그때 저 문재인 정부의 180석 그 여당이 그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묘하게 악용을 그리고 이제 해서 그때 원내대표인가 나경원이 맡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내가 공당의 대표죠. 원내대표로서 그 말이 안 되는 법 그 반대하느라고 좀 들어누웠는데 야 좀 잘 봐달라 이 말 하는 게 무슨 큰 문제인가? 그리고 법 절차 자체도 국회법에도 위반이 되고 선진화법에서 위반이 되는데 그 이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위반이 되고 또 다른 조항에서는 또 괜찮은 거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다툼이 있는 건데 저쪽에서 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앞뒤 문맥 싹 잘라버리고 당신 나한테 말이야 공소 취하 청탁했었잖아 이러고서 협박을 한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제 사정이 밝혀지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죄송하다 사과를 했다가 또 어저께는 나와서 다시 또 원복을 했다며. 원복을 했죠. 뭐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 청탁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당사자 청탁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사과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최보식이 난 이 최보식이 깐 게 너무 재밌어. 최보식이 인간이 결여되어 있는 소시오패스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했거든. 네. 최보식이 어떤 인물이에요? 뭐 저기 1차 탄핵의 그 일정에 중요한 그 방아쇠를 당긴 논객 중에 하나죠. 그 조선일보 그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 가지고 이제 사회 유명 인사들을 좀 만나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칼럼도 써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게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칼럼. 예, 그러니까 이게 최보식은 이제 조선일보의 숨겨진 칼이거든. 그렇죠. 가장 예리한 칼이죠.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뷰 기자로 꼽히죠. 그렇죠. 글을 참 맛깔나게 잘 써요. 근데 이 글재주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탄핵과 직접적 관계는 없는데 박근혜 정부 힘 빼기를 한 첫 사건이 세월호 7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지. 그렇죠. 그래서 산케이가 이걸 받아가지고 그때 박근혜가 섹스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산케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지나다가 이제 해가지고 그게 불거져서 양승태 뭐 감옥 가고 뭐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밑에 판사 탄핵 임순근 판사 탄핵 당하고 뭐 그랬었잖아. 하여튼 이것에 이제 물꼬를 튼 장본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마저 이제 한동훈을 버리는 건가? 버리기 시작하는 건가? 아니 이제 최보식 기자는 이제 정년하고 나와가지고 그게 저기 그 조선일보 오비들 다 저는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조우회인가 뭔가 있어. 있어요. 그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원화의 그 채권 그룹이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한다고 난 보고 있어. 그 이제 그래서 나는 조선일보도 이제 두길보길 하는 거지. 그렇지. 뭐 TV조선에서는 계속 한동훈 편 들고 예. 다른 한쪽에 최보식 내세워서는 한동훈 치고 음. 뭐 이런 거가 아닌가. 뭐 최보식 선수는 또 이 말 들으면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할까. 내가 무슨 조선일보 뒤에서 끝당기는 대로 쏘는 청부살인 업자냐.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이때까지 보면. 그뭐 저하고는 뭐 크게 뭐 그거 한 건 없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 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뭐 나는 그렇죠. 몰라. 나는 뭐 최보식 씨가 아무리 뭐 기분 나빠하든 말든 간에 난 아무튼 여기 그 조선일보랑 직결돼 있는 인물이라고 난 봐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보다 이제 조선일보 여기 최보식도 그렇지만은 홍준표도 대판 또 씹어버렸더만. 하여튼 직관적인 거는 좀 좀 시원하죠. 네. 홍준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한동훈 소시오패스인 듯. 그뭐 최보식 저 기자같이 소시오패스 해놓고 인간이 빠져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좀 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순간에 배신하고 한순간에 사과한다. 순식간에 사과. 순식간에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때마다 다른 인격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렇죠. 예.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니까 야, 얘 이거 소시오패스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격의 인티그리티가 결여된 그렇죠. 의미하죠. 그게 이제 과도하게 지나가고 공적인 혹은 뭐 공인들 이럴 때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집단적인 홍역을 이렇게 치르는 되면 되죠. 한동훈이 뭐 순조롭게 당선될까? 당선될까가 아니라 당선이 되든 말든 뭐 당선되든 떨어지든 자가당착과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정치적 혹은 사법적 문제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사방에 원한을 많이 산 사람이라 그렇죠. 아마 신관이 편안치 않을 겁니다. 그럴 것 한동훈 씨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도 많이 요동칠 것 같고. 예. 자 이제 한동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뭐 그 네. 저기 냄새 나는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그 정도 하죠. 네, 제가 국힘 진성 당원이지만 네. 그 국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들이 안 죽으려면 잘 도려낼 거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수미테리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예, 들어갑시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세뇌 탈출 자유구독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세뇌 탈출은 아시다시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미테리 기소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찾아지면 다시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없애버린 것 같은데 다시 찾아지면 제가 그 설명란에 링크를 붙여놓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맨 아래에 보면 그랜주어리 차지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대배심 기소장이에요. 그렇죠. 예. 네. 대배심 기소장. 그래서 이 수미테리 기소장을 오늘 좀 심층 분석을 하면서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조 박사님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영어 공부 많이 했나? 아니 사실은 한 40페이지 되는 우리 영어 문제를. 백모 대표가 네. 구글링에 또 한수하시는 분이라서 나는 이젠 AI 찾다가 잘 안 됐는데 바로 한 20분 만에 바로 찾아냈어가지고 영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일단 수미테리는 이제 한국계고 아마 출발점은 좋은 뜻에서 한국에 뭔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뜻에서 한 사람 같은데 그렇죠. 이 처신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2008년에 그만두게 되죠. CIA를. 그렇죠. 한국과의 접촉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뭐 국가안보위원회에 있어서 또 백악관 쪽에. 백악관 쪽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CSIS 전략국제연구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 의회가 운영하는 연구기관일 거예요. 우드로 윌슨 센터. 우주센터. 네, 최근까지 거기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스미테리는 한국과의 접촉이 많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요새 댕댕거리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가장 많이 아마 칼럼을 실어준 신문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실어줬죠. 스미테리 칼럼을 엄청 많이 그리고 실어줬는데 이제 북한 전문가고 이래서 뭐 인권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이 하여튼 뭐 상당히 아주 액티브했던 사람이었어요. 예. 북한 인권 쪽으로 들어온 건 최근이에요. 최근. 네, 그래가지고 영화 하나 같이 이렇게 만들어 만드는데 이제 돈 모아주고 하는데 기여해가지고 에미상에 올라갔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CIA 말하면 이제 저 정보기관에 있다가 서서히 이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이 그 스미테르에 의존하려고 했던 부분이 흔적이 있대요. 보니까. 의존이라기보다 뭐 컨택트를 한국에 했죠.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고 한국에 뭔가 기여를 할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정보개통이니까 이제 정보개통 용어를 쓸게요. 한국에서 스미테를 접선하기 시작한 건 2013년입니다. 그렇죠. 정식으로. 예. 그럼 이제 정보기관에서 이 핸들러라 그러는데 이게 기소장 용어예요. 정보기관에서 정보 자산을 접촉하고 접선하고 관리하는 사람 이걸 그렇죠. 핸들러라고 표현합니다. 핸들러 1. 그 기소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예. 핸들러 1이 2013년부터 관리를 시작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핸들러 1은 누가 임명한 거냐? 남재준 원장이 임명했죠. 박근혜 네, 정부 때. 그때죠. 예. 그래서 2014년에 통일은 대박일 수 있다. 뭐 이런 그 관점에 기고를 합니다. 그때 그 시기에 미국의 큰 실업가 이제 짐 라저스가 네. 아마 세계적 대박 한국의 통일은 한국의 그 국군의 혹은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고 한국 남북한으로서는 최고의 말하자면은 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다. 계기다. 그때만 한참 뭐 독일 통일을 보고 엄청난 재정 투여라든지. 근데 짐 라저스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이었으니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부탁을 하니까 통일이 대박이 될 수 있다라고 기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정의 기고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짐 라저스는 그 다음 얘기고 옆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말든. 말든. 예, 예. 그래서 뭐 근데 뭐 그 정도는 이제 소정의 기고료를 소액의 기고를 받은 정도라 뭐 크게 그렇죠.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포섭이 돼서 끌려 들어온 게 문재인 정부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접선의 시작이 2017년 8월부터입니다. 예, 예. 네. 2017년 8월이고 그때 이제 핸들러 2가 붙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려 공사급 참사야. 미니스터 카운슬러. 그렇죠. 그러니까 참사야.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 있는 국정원 인맥 중에 최고위가 아니라 그 차고위. 보통 부공사라고 얘기를 많이 부공사. 해요. 부공사인데 임명자는 그 핸들러 2를 누가 임명했냐? 서훈이가 임명했겠지. 당연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죠. 예, 대통령은.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선물 주고 이렇게 해서 구워 삶아가지고 예. 스미테리가 겁없는 짓을 저질러요. 그렇죠. 2019년에 워싱턴을 서훈이가 방문을 하는데 하노이 회담 전인가 그래. 이 미 국방부 고위직, 미 정보개통 고위직과 맞닥뜨리는 자리를 만든 거야. 아마 하노이 회담이 20년 이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몇 달 전이지. 그래서 맞닥뜨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서훈이 온다는 얘기를 안 하고 미국 고위직을 불러들인 거예요. 회의하자고 자기 연구소로 그때가 CSIS 아니면 우드로 윌슨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한국의 현직 국정원장이 와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미 고위직들이 기겁을 하는 거지. 했죠.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 에이전시잖아요. 국정원은 스파이 기관이잖아. 그렇죠. 첩보기관. 첩보기관에 수장이 와 있으니 기겁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스미테리 이 양반이 좀 사람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 앞뒤가 없더라고. 앞뒤가 없을 겁니다. 뭐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뭐 만나본 적 없어요. 만나보지는 저는 없어요. 좀 그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 2021 그러니까 굉장히 우파적이고 보수적인 것 같은데 네. 2021년은 잃어버리는 한 해다. 그렇죠. 스미테리가 쓴 글에 네. 뭐라 그러냐면 음. 2021년을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이 없었다.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니다. 나 속으로 북한과 대화가 되냐? 당신 그러고도 CIA 출신이야. 난 수미테리 이제 그런 그 이상한 그 야리꾸리한 글들이 많아요. 조선일보에 기고한 것 중에.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전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기 뭐야 그 하노이 노딜 되고 난 뒤에 정은과 김정은과 김여정이 아주 너버스하게 아주 그냥 그거하고 돼 있었고 삶은 소대가리도 그때 21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왜 남북 대화 혹은 북미 회담 뭐 이런 것들이 미싱했느냐 이런 건 보면은 좀 생뚱맞죠.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러니까 예. 아니 이 남북 대화에 진전이 없다고 잃어버린 한 해가 돼? 그러니까. 진전이 없어야지. 없으면 당연하죠. 정상적 한 해구만.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자유우파 같은 자유공화주의 같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튀어요. 저 사람이 그래. 그래서 내가 수미테리는 굉장히 싫어했어 그 전에도. 그랬구나. 이제 보세요. 이 사람 보면 2019년 11월에 이 핸들러 2로부터 2,845달러 돌체 가바나 코트를 받아. 그래가지고 자기 돈 합쳐서 또 가게 찾아가서 웃돈 주고 4,100불짜리 크리스찬 디오르 코트로 바꾸네. 그리고 또 11월 달에 2,950달러짜리 보테가 베네타 핸드백을 받아. 뭐 한 300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꼴 되죠. 400만 원 꼴 되죠. 왔다 갔다 하는데. 나 이거 발음하느라고 아까 연습했어.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나 몰라가지고. 보테가 베네타. 그래요? 그 이제 그저 이태리 말은 작은 데서 이rol로 갖다 내리면 됩니다. 나는 뭐 부가티 뭐 이런 거 알지.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재인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 2017, 2018, 2019에 이게 포섭이 된 거라. 됐죠. 핸들러 2에서. 네, 핸들러 2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뭐 악마 같다 그럴까 진짜 선수 같은 핸들러를 만나게 돼요. 이게 핸들러 3이 네. 핸들러 2 뭐 위에 상관이 핸들러 3한테 저 밑에 이제 그 실무자를 소개시킨 게 아니라 실무자가 만나고 그 다음에 상관인 책임자로 올라갑니다. 핸들러 3는 이게 대사급 인사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워싱턴의 국정원 책임자면 뭐가 돼요? 사실은 저기 주미 한국 대사급이죠. 그게 주미 한국 대사급 인사죠. 네, 대사급인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니까 국정원 그게 있기 때문에 한국 대사는 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커리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업의 기관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홍석현이 같은 사람이 가잖아. 거의 총리급이 갈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장관급도 갈 수도 있고. 이용구도 그러니까, 주미 대사를 했지. 그렇죠. 총리급으로. 총리급으로 했죠. 총리하고 난 뒤 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나 이제 미국 옛날에는 이제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중국 두 번째. 그다음 일본 여전히 미국, 일본, 중국은 말하자면은 그 총정보 책임자는 그 밑에 둘이가 있습니다. 유엔 때 또 정보 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그 급이 거의 대사급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핸들러 3라고 그러면은 그 기소장에도 나와요. 기소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수미테리가 이 자기의 핸들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워싱턴 주재 국정원 조직의 총책임자다라고 기술했다라고 기술장에 나와.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미국 정보 공사에 거치거든요. 그 공사죠. 근데 그게 대사급이지. 급수가 무지하게 높아요. 외교관급으로 하면 대사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핸들러 3 공사. 공사인데 이 사람은 누가 임명한 사람이지? 이게 이제 정확히 봐야 됩니다. 8월이니까 박지원, 박선원,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기에 그 서운 그 뭐 하노이 노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체가 됩니다. 그 유명한 박지원 씨가 다시 컴백을 국정원으로 갑니다. 가고 그 밑에 이제 그 기술실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사실은 국정원 그 오퍼레이션 내가 오퍼레이션 부원장이지 사실은 그게. 거의 뭐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과 자금을 예상 집행을 다 책임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사는 우리 캐션 마크를 했는데 다시 이제 좀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려요. 아, 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예. 임명자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2020년 8월에 핸들러 2가 예. 핸들러 3에게 정보자산 수미테리를 인수인계해요. 그저 그림이 그겁니다. 네, 이 사진이 음. 이게 미슐랭급의 그리스 식당이야. 그렇죠. 그렇대. 거기서 그 NIS가 이게 국정원이거든요. 그렇죠.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네. 핸들러 2가 가운데, 핸들러 3가 오른쪽인데 핸들러 2가 핸들러 3한테 수미테리를 인사를 해주고 수미테리는 뭐 머리를 탁. 하면서 교태스럽게 앉아 있네 이 양감이, 이 여성님. 근데 2020년 8월이면 저들이 대한민국 먹었다. 이제 뭐 확실할 때죠. 보수는 망했고 보수 불태우고 앞으로 50년 집권이다 뭐 이럴 때 아니야? 간땡이가 배 밖에 나와 있을 뭐 때잖아. 처음에는 20년 예찬이 그러고 나중에 나중에 50년. 그다음에 나중에는 50년 간다. 예, 그랬을 확신할 때죠. 때죠. 예,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박선원이라는 인물을 좀 주목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이재명이가 민주당 영입인사 4번이에요. 영입인사 4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배지를 다신 분이죠. 더불어공산당인지 더불어 뭐 중국당인지 거기에 지금 저기 네. 저 뭐야 영입인사로 해서 또 지역구에서 당선됐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이고요. 예. 연세대가 주사파의 아성이었을 때 80년대 초중반에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게 핵심 중에 주사파인지 핵심이죠. 뭐 아니면 PL인지는 뭐 저기 뭐 PD인지는 모르겠어. 어쨌거나 근데 그 무렵에 아무튼 연세대가 주사파 아성일 때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고요. 예, 예.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브루킹스 연구소에 이른바 뭐 선임연구원인가 뭔가로 이제 선돼서 갔어. 이 사람은 나는 굉장히 미워해요. 왜냐하면은 천안함 폭침 루머의 두목인데 굉장히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 사정을 악용해서 루머를 부추겼어.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우리 NL계 뭐 운동권이 국내에서 뭐 미 대사관이나 미 문화원이나 특히 미 문화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말하자면은 액티비스틱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박선원이라고 하는 이제 박선 의원이네. 이 친구는 말하자면 국제정치학도 하고 뭐 저기 저 영국에서 워밍대학인가 박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해외 통이고 한 단계 위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왜 천안함 루머의 두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예, 예. 박선원 씨 혹시 박 의원 제가 하는 말이 팩트랑 다르면 연락 주세요. 여기 출연시켜서 충분히 또 말씀 기회 드릴게. 오바마 정부잖아 이때가. 그렇죠. 예. 근데 오바마 정부가 겁이 나니까 예. 천안함이 북한 폭침이 아니라 그랬다고 예.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면 북한 폭침이다라고 하는 순간 순간 한국이 북한을 때리는 걸 오케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오바마는 중국과 한판 붙는 거를 각오해야 되잖아. 그렇죠. 오바마는 저기 러시아 그 메드베프 그 푸틴 저기 그 쫄다고 손잡고서 야 잘 봐줘. 나 이번에 마지막 선거야. 잘 봐줘. 이런 인간이에요 오바마가. 공식 개념적으로는 전략적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략적 인내라고 말은 표현을 했죠. 전략적 모성이죠. 아니 전략적 인내라고 말로 떠들었지. 떠들었지. 전략적으로 계속 두들겨 맞고 참겠다. 그게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 아니야. 스트래티직 그러니까 퍼시기어런스. 중요한 크리티컬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잠깐만요. 박선원이 입장에선 예. 오바마 정부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폭침을 폭침이라고 안 하는지 알아 사정을. 알아. 선수니까. 그런데 뭐라고 국민한테 떠들었냐면 이 인간이 박선원 씨가 박 의원 똑바로 들으셔. 당신이 내가 그때 떠든 거 기억하거든. 봐라. 미국도 저거 폭침이라고 얘기 안 해. 그 정보가 강한 미국도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자작극이거나 뭐 이상한 의혹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청와대에 있었지. 청와대 그때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이야. 음. 이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버리니까 루머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뒤에 막 본물처럼 튀어나오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인 분이에요. 지능 이 IQ가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분이야. 우리 박 의원님 머리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혹자는 천재적으로 그
민족의 주체성을 위해서 머리가 좋다 그럴 거고 혹자는 굉장히 사악한 방향으로 머리가 좋다 그럴 겁니다. 그건 청취자님들께서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엔 이제 별로 뭐 사회생활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출세하죠. 하루아침에 그렇죠. 샹하이 총영사로 나가. 그렇죠. 상해 사실은 총영사도 어마무시한 자리 아니야. 그것도 대사급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바로 문재인 정부 후기 들어서 2020년 그 여름에 박지원과 짝지를 이루어갖고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는 국정원 제1차장이 되지. 제일 차장도 해외 부분이죠. 예. 제1차장이 해외 담당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요번에 이재명 4월 총선 인재 영입 4호고. 그렇죠. 그 자기가 뭐가 질인 건지 7월 18일 날 어저께 기자회견 했잖아. 그렇죠. 그 이거 미국에서 스미테리 가지고 뉴스 나오고 난 뒤에 한 2, 3일 뒤에 바로 잡아가지고 음. 문제의 워싱턴 국정원 인사 그러니까 핸들러 3를 핸들러 3죠. 네. 윤석열 정부 때 더 많이 활동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을 했어. 어. 근데 왜 그걸 문재인 정부가 뭐 저기 뭐야 그 되도 않는 종전선언 가지고 무리한 공작하다가 그 된 사건이라고 하냐? 야 너희 정부 윤 정부에 너희 때 더 많이 활동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했다고. 물타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물타기인지 아니면 우리 저기 아주 그 지능적인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오늘 그걸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예, 먼저 이제 이 핸들러 3는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 간첩 잡고 해외 공작하는 뭐 정보계통이요 예. 웃어 저는. 왜냐 그 사람들은 나처럼 목숨 걸고서 12년 내가 몇 년? 77년에서 87년 88 11년 안 살았어. 그렇죠. 목숨 걸고 11년 안 살았어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자리 옮겨가면서 하죠.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 어떤 목숨을 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이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 인생은. 뭐. 근데 내가 이런 나는 공안에서 몸이 안 다치려고 발악을 11년을 해본 놈 아니야. 그렇죠. 국가보안법 이적 찬약도 아니고 반국가단체 간부로 3번 4번 잡힐 뻔한 놈이니까 잡혔고 안 죽으려고. 그 대가리를 가지고 이 행적을 보면 이 핸들러 3 행적을 보면 얘는 이 사람은 핸들러 3 그러니까 공사입니다. 국정원 공사 대사급 공사예요. 그러니까 박지원과 박선원과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엉성한 것 같은데 뒤가 굉장히 컴컴한 인간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자마자 수미테리한테 부여한 그때는 수미테리가 이제 꼼짝 못하고 말 다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미스터리지만 미스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데서 밥 먹은 거, 그 다음에 선물해 준 게 이래저래 다 합쳐서 한 1,500만 원어치, 뭐 15,000불. 그 다음에 돈을 준 거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다 자기 아니요 그 자기 연구기관에 자기 연구 기금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인 게 아니야. 이번에도 보면 수미테리가 간첩이 아니라 간첩이 아니죠. 파라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상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고 그리고 의회에서 외국인을 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위증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걸려 있는 게 파라 위반과 위증이거든요. 큽니다, 둘 다 사실은. 그래서 이 수미테리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뭐 수미테리 씨 지금 뭐 인터뷰가 되면 서면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나는 만약에 수미테리 씨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라 그런다면 수미테리 씨 진짜 이상한 사람, 이상하게 그 허술하다. 내가 수미테리 씨라면 10대 때 이민 갔잖아. 한국에 연고가 많아. 내가 수미테리 씨라면 내 한국 연고에 100억 넣으세요. 그래. 이 정도 일을 하려면. 깎아준 거예요. 원래는 500억짜리예요. 난 그래. 그렇죠. 안 넣어? 오늘까지 하나 내일부터 1,000억이야 씨. 나는 그렇죠. 그래. 목숨 내놓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 핸들러 3가 온 다음부터는
그냥 뭐 적당하게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핸들러 3의 행적을 보면 예, 예. 국정원의 공사가 예. 의회의 보좌관들 왕창 모여 있는 자리에 얼굴 내는 경우 있어? 없잖아. 없죠. 그런 짓을 한다니까 핸들러 3가. 음. 그래서 이 공사는 음. 미국을 파고들려고 아예 목숨 내놓고 마음 먹은 놈이구나, 먹은 자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안 돼. 잡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님. 마음 먹은 자구나. 좀 달라. 칼라가. 다르죠. 그리고 문정 흠칫하다고 이거 보고 있으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씨를 뿌렸던 거하고 수확을 하는 걸 다르게 해요. 글쎄.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12월 그러니까 지금 자산 인수인계 받은 지 4개월 만에 예, 예. 그 당시에 수미테리가 근무하던 이게 CSI였을 예,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Outlook for North Korea's Economy Post Pandemic이라는 미 고위 관리를 모아놓고 하는 모아놓은 비공개 비공개 포럼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예, 예. 사람 얼굴은 안 나와. 예. 음성만 나와요. 예, 그렇죠. 이거 인터넷에 뒤지시면 음성만 나오지 녹음 파일만 있지 사람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핸들러 3가 출연을 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출연하게 만든 수미테리도 상식 이해하고 간 사람도 거기에 뻐젓이 가서 내가 여기서 누구 포섭할까 둘러보는 핸들러 3도 상식이야. 그러니까 핸들러 3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워싱턴 주재 국정원의 공사인데 이런 그 미국의 정보계통의 관리들이 모인 세미나에 직접 얼굴 두고 나타난다? 이거 상식 이거 상식입니까? 아니죠.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내가 침투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 아니면 이짓 못해.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이 스미테르가 만들어 사건이 나오고 난 뒤에 아마 용산에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의 아마추어적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엔 거의 뭐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충 그런 그렇게 했는데 방식으로 내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그 정신병자적이거나 혹은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간첩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용감한 공공연한 간첩.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마추어식인 그거라고 일단은 이야기해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수미테리를 데리고 다니는 데가 미슐랭급 식당들이야. 그렇죠. 그리스 식당, 남들 이탈리아 식당, 소위 말하자면 일본 식당. 워싱턴이나 그 주변에서 상당히 그 그러니까 포착되기 쉬운 최소한 한 끼에 한 사람당 뭐 술 좀 하고 그러면 300~400불 그냥 넘어가는 그리고 그런 식당을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선물을 해.